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정말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홈페이지 최근의 개설한 플래툰의 홍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뭐 짧게 소개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길게 소개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밀떡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밀떡 시간 우리가 앞으로 뭐 일본말을 써서 뭐 죄송합니다만 사요나라 할 그럴 기체 중 하나가 팬텀 2입니다. F4 계열 기체고요. 팬텀 2. 팬텀 2. 팬텀 2. 네, 왜 팬텀 2라고 침투입니다. 네, 왜 팬텀 2라고 했냐면 기존에 이제 그 해군 기체 중에 FH 기체가 있었어요. 그 기체가 팬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체를 이어받아서 팬텀 2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팬텀 2 그러진 않죠. 그렇죠. 팬텀이라고 하죠. 팬텀 이름. F-35도 라이트닝 2 안 하죠. 라이트닝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팬텀 1은 누구나 다 잊어버린 그런 물건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비겐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체가 여러 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비겐을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나 팬텀도 좋아합니다. 굉장히 솔직히 좋아하십니다. 말해서 팬텀 같이 정말 전투기 같이 생긴 전투기가 없는 것 같아요. 팬텀만큼. 그렇죠. 제트기 보는 중에. 각도에 따라서 그렇죠. 너무 섹시한 핵이. 섹시 전문 용어 나왔어요. 저는 약간 굉장히 근육질로 힘이 있고, 느껴졌거든요. 예, 아주 그냥 네. 아놀드 주지사라든지. 그럼 이런 이게 사람분들. 그 패널분들이 우리 팬텀 2에 대해서 그 이미지 네. 가장 강렬한 이미지가 뭔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방위 성과 아, 헌납기 그거. 맞아요. 그거 예. 진짜 해외에서도 좀 인기가 있는 인기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피게님은 팬텀 하면 그 중에서 생각나는 거. 네. 자체. 그 자체. 네. 오. 이게 좀 무서운 말이에요. 야, 그렇죠. 팬텀 그 자체라는 네. 거. 저는 뽀빠이 미사일을 달고 있을 때. 뽀빠이. 뽀빠이 파파이. 예. 네. 그거 달고 이륙하는 장면 보고 야, 이 나이에도 이럴 수가 있구나. 이 기체가 노인학대. 참 대단하다 네. 진짜. 지금 팬텀 2를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구글에다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의자가 나오더라고요. 안마 의자. 예. 브랜드입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많이 이제 잊혀진 기종이 아닌가. 제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이제 입학해서 좀 지나고 이제 한 3, 4학년 때쯤 해서 이 팬텀 2 중에서 F4E가 이제 도입됐을 그렇죠. 때에 그렇죠. 예. 그 저는 이제 처음 팬텀 2를 이제 접했어요. 그런 게 이제 저는 이제 기억나는데 우선 이제 앞서 그 정 작가님 말씀하신 방위성금 그 헌납기 네. 그게 이제 유명하긴 하죠.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방위성금. 그러니까 이제 6, 70년대 하고 저도 80년대까지 학교에서 방위성금을 거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뭐 우리는 지금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지금은 이제 무력이 앞서 있었지만 사실 한 80년대까지는 이제 북한이 무력 도발하면 이제 막 겁에 질려 있거나 벌벌 떨거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웅평 대위인가 이렇게 이거 식구 미국 몰고 왔을 때 그때 예. 네, 아나운서가 실제 상황이다 이래서 진짜 전쟁 난리 난줄 나고 알았죠, 그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옛날에 응답하라 시리즈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게 응답하라 시리즈와 지금의 삶이 똑같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게 인기를 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때보다 훨씬 잘 지냈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지.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팬텀이랑 저 방위선 혼납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쥐어짜서 북한에 대비했던 그 상징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팬텀을 도입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북한 견제를 위한 건가요? 뭐 그런 셈이죠. 이게 예.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우리 공군이 F5AB를 도입을 하고 예. 그 다음에 F104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북한은 그것도 그럼 낭설이라는 설이 더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 F5와 AB를 도입한 다음에 그거보다 더 상위 전천후 전투기가 필요하다 처음서. 그래가지고 물망에 올랐던 게 처음에는 미국 쪽에서는 F104를 줄까 했는데 우리 공군은 처음부터 그거를 되게 탐탁지 않게 여겼다가 그 뒤로 아시다시피 우리 공군 F5AB를 일정 수준을 베트남 공군에 공여를 하고 그 대가로 F4D를 들여와서 팬텀이 우리 공군에 운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근데 그렇게 그런 된 얘기죠. 직접적인 건 1.21 사태를 비롯해서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그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국방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고 거기에서 이제 주한미군 팬텀 철수권도 같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팬텀 2가 된 거고 우연치 않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 당시 그 최신의 기체를 그렇죠. 세 번째로
도입이 된 거죠. 그 앞서 말씀하셨던 방위성금 헌납기 5대도 그 팩트는 사실은 75년에 우리가 팬텀 2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75년에 6대를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E형이요. 예 아니 아니 D형이었어요. D형은 이미 69년에 들어왔고. 그게 들어온 게 아니고 한국군한테 전환교육용으로 미군이 리스를 해준 거예요. 리스 해준 거를 이제 반환할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방위선급으로 저걸 사자. 그래서 돈을 모았더니 5대분이 나와서 그대로 산 겁니다. 그거를. 그 옛날 영화 빨간 마우라에 나오는 그 기종이 팬텀인가요? 아니요. 프리덤 파이터. 이게 사실 팬텀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프리덤 파이터가 아니라 세이버 아닌가요? 세이버죠. 세이버. 세이버죠. 세이버. 네, 86. 세이버 네, 맞습니다. 이쪽에서 얘기했습니다. 아, 네네. 이게 당시에 우리가 세이버독이라고 F-86D라는 전천후 전투기를 운용을 했어요.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사이에. 근데 문제는 그 세이버독이 거의 들어오자마자 구식이 돼버립니다. 워낙 전투기가 빨리 발달하다 보니까 그 전 버전 F-86F 같은 경우는 차라리 레이더 같은 거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기관총으로 공중전하는 기종이다 보니까 오히려 구식이다 보니까 더 오래 쓸 수 있었는데 F-86D는 처음에 나왔을 때 첨단이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구식이 돼버린 거예요. 50년대, 60년대 이제 그 항공 전투기 발달 사이에 뭐 그렇죠. 흔히 벌어졌던 일이었고 빨간 마을의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한국 전쟁 때 한국 공군이 이제 세이버를 운영한 적은 없었고요. 없었죠. 그 이후에 근데 영화상으로는 이제 제트기를 도입했고 그때 유명한 얘기가 그 기총 캐노피에 총알을 맞는 거를 이제 어떻게 영화적인 걸로 할 수 없으니까 저격수를 불러다가 딱 쏴서 금이 가게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에서 캐노피에 총이 맞을 때 배우가 겁을 먹는 장면이 있다면 그거는 실제 연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 진짜. 다이아드 1편에서도 악당이 이렇게 떨어질 때 표정이 리얼했던 게 그 덤블 그 교수가 하나 둘 셋 하고 풀게인데 스네이프 교수. 네, 스네이프 교수한테 하나 둘 셋 하고 뺄게 이렇게 떨어뜨릴게 했는데 하나 하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배우가 떨어지면서 이런 욕하려다가 잠깐 멈춘 장면이 나왔던 게 이런 샹 네, 그런 우리 거였습니다. 밀떡의 특징이 잠깐씩 새죠. 네. 다시 그러게 오겠습니다. 말입니다. 네, 팬텀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예. 네. 우리 군이 이제 아쉽게도 조만간 빠르면 내후년 더 늦으면 2023년 전후 뭐 보통 2025년으로 계획돼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에휴. 근데 그걸 때문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원래 2025년 1분기 때 퇴역이 예정은 돼 있는데 조금 앞당겨지면 2024년 말 우리 말 2024년 좋아하잖아. 말. 예, 우리 24년 말 12월 정도에 성대하게 퇴역시를 거행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쉽게도 팬텀기가 이제 한국군에 도입된 지 근데 지금 퇴역 갖고 있는 F4E형이 그죠. 1977년 19대, 79년 18대, 37대를 내돈내산 팬텀입니다. 아, 그래서 그 37대가 직도입이고요. 그 이후에는 미맥스 기체로 네. 뭐 여러 대가 들어와서 뭐 혹자들은 100대가 넘는다. 예, 예. 105대 정도로 보고 있죠. 66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거의 들어왔다. 4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운영이 됐잖아요. 지금 F4D부터 시작하면은 50년을 훌쩍 넘습니다. 자료상으로는 60년 거의 돼요. 자료상으로는 한국군이 아, 팬텀기를 50년입니다. 거의 200대 가까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F4D가 들어온 거는 69년 69년. 8월 29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 그러니까 했을까요? 51년이죠. 와, 그렇습니다. 오래 했다. 그 지금까지 오래 했다. 퇴역을 안 시켰다는 아닙니다. 거는 F4D는 퇴역을 했죠. 70, 예. 그러니까 팬텀 지금 2를 퇴역을 안 시킨 이유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팬텀기를 예. 가지고 이제 한국군이 갖고 있는 현재 팬텀의 주 목적이 지금 그 우리 공군이 갖고 있는 F-15나 아니면 최근에 도입한 F-35처럼 북한의 종심 타격입니다. 종심 타격. 김씨 일가를 타격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였죠. 팬텀기의 주목지. 그래서 거기에 적답한 미사일을 찾다가 미국이 안 파니까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서. 파바이를 도입을 해서 팬텀기 왼쪽 파이론에 하나 달고 오른쪽에는 그것을 유도하는 유도기기를 데이터링크 달고 포드. 그렇게 해서 데이터링크 포드를 달죠. 힘들게 네. 이륙해서 평양 근처에 가서 한 150km 지금 떨어진 데서 네. 쏘면 걔가 140km 정도 날아가서 적중하는 그런 그러니까 계획을 운용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아. 얘기해서 전투기로서보다는 미사일 운반기 그렇죠. 이게 그 성격이 더 컸죠. 실질 그 사거리는 그 96km, 98km 이게 완전히 예, 그 예. 작계상 얘기입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그 목표로 해서 이제 발사가 된다는데 그 플랫폼으로 당연히 아직도 보유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주력기로서 공대공 그렇죠. 무장을
굉장히 많이 달 수 있어요. 지금 그 F-15K처럼 그 단거리 그 공대공 미사일 4발 그리고 좀 한참 후에 됐지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이렇게 해서 많게는 8발을 그 탑재하고 있는 아주 그 강력한 공대공 능력도 보유했었죠. 사실 이제 이게 KF-16이 충분히 갖춰주기 전까지는 우리 공군의 유일하게 BVR이 되는 전투기였던 그렇습니다. 적도 있습니다. 진짜. 그 팬텀이 단점이 하방 그러니까 룩다운이 안 됐던 거. 그렇습니다. 워낙 그것도 구식이라. 참 답답한 그러니까 얘기였어요. 등담이 룩다운이 져뒀다는 뭐예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레이더가 아래를 볼 수가 없어요. 아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지면 물론 뭐 완전히 정면만 딱 보는 건 아니고 예. 어느 정도 아래 위아래를 훑을 수 있지만 근데 그 범위가 좁다 보니까 아주 아래를 아래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다 되는데 팬텀은 워낙 구식이라 당시만 해도 최신 기술이었지만 그래서 뭐 60년대 기술이었으니까요. 한국군의 그 주력기로 37대가 무려 40년을 버티고 한국군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비객님이 굉장히 저 팬텀 2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깊숙이 파악하셨는데 그 파악하신 바로는 그 153대대에는 19대가 지금 운용된다고 사랑일까 하는데 집착일까? 집착이죠. 근데 이제 뭐 그 공군 측에 알아보니까 그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뭐 이러긴 하는데 어찌 됐든 그 기종의 기본까지 다 알고 계시는 우리 비계님이었고 사적으로 우리가 재미난 톡도 한번 나눠본 네.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제 정보를 갖다 주고 받으면서 그렇죠. 확실히 진짜 사진을 보면은 예뻐요. 아니 진짜 예쁘네. 전투기 같이 딱 생겼어. 그러니까 약간 난 전투기야. 근육질. 네. 50년대 개발된 전투기 중에 유일하게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최신 기종이라 보여줘도 속을 수 있는 기종이에요. 이건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팬텀기의 모양 자체는 잘 나왔어요. 이렇게 디자인이 그래서 이쁘게 된 전투기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이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 보면 팬텀기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열광들합니다. 아, 정말. 어디든 쫓아다닙니다. 저도 그렇겠지만 해외의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어디 나라건 팬텀기 그게 이란에 있으면 이란도 가고 아니 이란 가서면서 톰캣 사진 찍으러 간 게 아니라 팬텀 사진 찍으러 갔다는 보통 사람도 팬텀 있잖아요. 찍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희한하게. 이란까지 가면서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 어떤 나라가 운영되고 그래서 있어요? 네 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그 그리스, 터키, 이란 그리고 대한민국. 그렇죠. 어디가 원래 제일 5개 마지막- 일본까지 있었는데 네, 일본이 금년도에 10월 달에 전량 다 퇴역을 해서 이제 뭐 전술 팬텀의 퇴역되고 역사를 보면 10개국이 있었는데요. 점점 줄어서 지금은 4개국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최후가 될지 그리스가 최후가 될지 제가 보기에는 최후가 근데 될지. 이란이죠? 그렇겠죠. 이란이 그리스가 갖고 있는 팬텀이나 터키가 갖고 있는 팬텀은 우리 팬텀과는 질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다르기 때문에 걔들은 좀 더 오래 있을 것 같고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터키와 그리스는 한마디로 해서 기체는 팬텀이지만 안에는 F-16급의 전제 장비가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수준이 달라요. 그만큼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업그레이드로 유명한 게 이제 독일에 있는 팬텀 2였는데 마찬가지로 뭐 이스라엘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스, 터키 다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우리만 이제 계획은 했으나 역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실 진짜 아까운 게 묻혔죠. 팬텀을 오래 쓸 거였으면은 90년대 한번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게 참 아깝습니다. 지금도 진짜. F-15K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링크 16 다는 걸로만 끝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그것도 그래서 답답한 우리나라 공군 뭐 전군이 다 그렇지만 특히 공군 입장에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그나마 그 지금 현 세대에는 KF-16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거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그렇죠. 반면에 어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F-15K 같으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F-15EX급으로 개량을 하려는 생각은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예산이 안 나오고 있죠. 네. 서글프다. 또 하나 팬텀 2 하면 생각나는 게 그 1세대급의 그 타겟팅 포드를 아 그렇죠. 네, 장착하는 것들이 아주 그 흥미로운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죠. 페이브 스파이크, 페이브 스파이크. 페이브 텍, 그리고 마지막 페이브 나이프까지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소량씩 갖고 있지만 다 페이브텍은 너무 커요. 아니 근데 너무 크죠. 그거 네. 유지는 돼요 지금 정비? 그거 달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즘은 페이브 이제 스파이크를. 청주에서는 페이브 스파이크를 달고 다니긴 하는데 이제 청주 시대는 지났고 지금 수원에서는 이제 한 개 대대가 정말 집중적으로 파바이 파바이만. 쪽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무장포들을 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파바이와 그 파바이를 조종하기 지원하는 위한 통신 포드. 그렇죠. 데이터 데이터 링크 링크 포드가 있죠.
이제 F4 팬텀이 우리에게 좀 우리 공군사에 중요했던 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북아 최강의 공군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렇죠. 발판을 하게 됐죠. 그렇죠. 예, 심지어 이제 핵무기 장착 기능까지 있는 채로 그대로 그대로 들어오는 받았어요. 바람에 일본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유튜버에서 많이 쓰는 일본이 발칵 뒤집혔네 했을 때 실제로 발칵 뒤집혔었어요. 그때 우리 팬텀 보고 그러면 이제 일본이 다시 팬텀이나 이거를 도입하면서 이제 밀려나긴 했지만 그런 기억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전략 폭격 F5가 가질 수 없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적진의 주요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공군력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 공군을 앞지르기 시작한 시점이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어요. 공군의 응팔 음. 응답하라 시리즈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방위성금을 냈던 이제 방위헌금을 냈던 사람들에게는 그 실제 방위성금 헌납기라는 그 결과물이 보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추억들. 그러니까 사실 팬텀이라고 그런 더 찬사를 받긴 했지만 그 자리에 팬텀이 아니라 비겐님이 아니라 비겐 전투기가 들어 있었어도 그런 대접을 받았겠지만 그런 시대적 상황에다가 팬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느낌. 어떤 사람은 되게 섹시하다고 하셨고 저는 되게 근육질. 그러니까 이제 그 근육질이 맞는 코난 더 거죠. 바바리안에 맞아요. 나왔던 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있잖아요. 막 그 근육 갑옷을 맞아요, 입고 맞아요. 뭐 그냥 말보다는 칼이 먼저 나가는 네, 그런 이제 그런 식의 이미지를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받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기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아함 저는 이제 우아함이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우아함이 이제 지금에 가지고 있는 팬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을 낳지 않았나 정말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생긴 비행기예요. 예, 진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은 국민소득 200달러가 간신히 넘는 나라예요. 그만큼 가난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국 안 주고 심지어 미국도 주요국들만 주는 지금으로 보면 미국, FC 영국, 이란 다음에 한국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체를 우리가 69년부터 도입을 했다는 게 대단한 거고요. 짧지만 동북아 최강이었고 그쵸?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F4E가 들어와서 지금의 이제 주력이 됐는데 그래서 더더욱 그 정이 가고 그래서 제가 긴급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어요. 네. 이 밀떡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공군은 전투기를 퇴역을 시키면 절대로 두 번 다시 날지를 않습니다. 그죠. 아이고 난 아깝죠. 이게 해외를 다니면서 보면 정말 아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팬텀을 퇴역을 시키게 되면 공군 골프장 하나 정도 1년 운영비입니다. 그 운영할 수 있는 돈이 개통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팬텀기 정도는 하나를 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찬성합니다. 그 비행기의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라든가 국민적인 감정을 프리덤 파이더 아니면 지금 F5 E형이라든가 F형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좀 그렇죠. 해외에서 나간 것처럼 우리 공군의 F-35, F-15, 팬텀, F-16, FA-50, 그다음에 F-5가 같이 비행하는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아니 스웨덴만 해도 자국이 운영했던 기체를 최소한 머스탱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다 한 대씩은 비행하는 걸 보관하고 원래 있거든요. 그렇게 유지를 하죠.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 팬텀하고 그거를 F5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싶어요.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는 아덱스 에어쇼에서 자국 공군이 에어쇼 시범 비행을 하지 않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그렇죠.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아니, 미군이 와서 대신해주는 그리고 에어쇼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팬텀 같은 기체는 비행 가능하게 유지해서 에어쇼 같은 데 띄우면은 관광 자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네. 그거예요. 앞으로 팬텀 나는 거 보기 힘들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팬텀이 난다고 하면 전 세계 저 관광 순례단을 모집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나킹도 방위성금 헌납기 그치. 재현해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에어쇼가 조금 대중화되면서 팬텀 2가 날아갈 수 있는 그 비행하는 데모 비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오산 에어파워데이에 한 번인가 그 클린 상태에서 우리 팬텀이 이제 자유로운 그 데모 비행을 하는 걸 봤어요. 그때 감격을 느끼면서 비계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그 실현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팬텀 2 뭐 시간이 짧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기회에도 분명히 팬텀 2는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방위산업 혼납기처럼 팬텀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국민 성금을 걷어서 하고 싶어요. 멋진 이것도 아이디어입니다. 생각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영국 같은 나라들은 실제로 기부를 모금해서 받아요. 기부 받아가지고 예. 운영하거든요, 진짜. 요것도 공군한테 제안해 볼 만한 사항이에요. 아 진짜요? 그거 받고 신념의 조인. 그리고 또 살죠. 네, 아니 그렇죠. 두 개, 머스탱도 그러니까 한 대 정도는 머스탱 정도. 도입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외국서. 공군한테 각인을 좀 시켜줘야 될 사항이에요. 진짜 많이 아니 하겠다. 에어쇼를 사람이 왜 에어쇼가 성장 안 하냐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렇게
관광 자원을 만들어 놔야죠. 그렇습니다. 좀 약간의 흥분을 하면서 네. 우리 저 패널 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이실 거라 믿습니다. 자, 정치와 함께 힘내 밀떡.